네,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를 받아들여서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들 김지수 기자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될 텐데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좀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논의의 중심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두 정상들은 기후 문제, 경제적 동반자 관계, 중국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의 네 나라의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쿼드에 이미 네 나라 회원국이 존재한다며 다만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양자 회담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이 속한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으며 한국도 일부라면서 쿼드 멤버십의 변화와 관련해 예측할 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현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한국의 쿼드 참여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의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백신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이른바 백신 스와프, 백신을 빌려주고 나중에 대감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백신 수급 문제 해결, 또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에서의 백신 생산을 비롯한 한미 두 나라 간 백신 협력 강화 방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외국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세 종류의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하겠다고 밝혀서 다음 달 말까지 모두 8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결실이 좀 맺어지길 바라고요. 미국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던 아시아계 증오 범죄, 이를 막기 위한 방지 법안이 얼마 전에 의회를 통과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했고 다시 한번 증오 범죄에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침묵은 공모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느끼는 공포와 분노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를 멈추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첫 남아시아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법안 통과를 주도한 상하의원 의원들을 호명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명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70명에 육박하는 참석자가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도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을 불러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게 하고서는 서명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실내외 대부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이 지난 13일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일본 총리와의 백악관 회담에서 마스크를 두 겹이나 겹쳐 쓰고 나와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 열흘 넘게 지속돼 왔는데 양측이 국제사회 중재를 받아들여서 휴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죠. 네, 양측이 국제사회의 중재를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일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폭격으로 응수한 지 열흘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은 상호 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집트와 유엔이 중재한 휴전안을 수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양측은 현지 시간 21일 오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8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번 전투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도 일단 이스라엘의 휴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232명이 사망하고 1,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로켓포탄을 퍼부었지만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로 요격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은신처와 무기 저장소 목적으로 파놓은 지하 터널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상당히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50일 전쟁 이후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종교활동 제한과 이스라엘 정착촌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은 동예루살렘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에서 종교 의식을 치렀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크사 사원에 경찰과 국경수비대 병력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하마스는 10일에 병력을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고 선제적으로 로켓포를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도 곧바로 전투기를 동원한 가자지구 폭격에 나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대체로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대한 준비가 또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제3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오늘은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유럽연합 EU와 유럽의회가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EU는 백신 접종자와 음성 판정자, 완치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유럽의회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와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신 접종자, 그리고 음성 판정자, 완치자에 대해 자가 격리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회원국 간 논란의 핵심은 각 EU 회원국이 어느 정도로 여행 제한 혹은 여행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아직 각 회원국에 백신 접종 증명서가 언제 도입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다만 독일 정부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그리스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글로벌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